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게스트 프로파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thickness를 정의를 했었고, 그죠?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이놈은 0부터 여기까지 dy가 되고, 모멘텀 thickness는 1 마이너스 y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관계로부터 스킨 프릭션은 2 d 세타 dx 됐었고, 그 다음에 델타 h 엔탈피 thickness는 0부터 tw te t 마이너스 te 캐피탈 U분의 U dy가 됐었죠. 그리고 열 전달량은 로스피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dx분의 d 0부터 만대까지 OCP t-te 곱하기 속도가 곱해지고 UDY로 정의가 됐고, 그죠? 이 둘을 연결하는 스탄튼 넘버라는 것은 열전달량을 무차원화한 양이죠. 이놈은 델타 H를 X로 미분한 양과 같다. 이 두 개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로부터 우리가 첫 번째로 속도 분포를 게스를 해봤습니다. 캐피탈 U가 되고 2 델타가 아니고 2Y를 델타로 나눈 놈 Y제곱 델타 제곱 이렇게 이걸 이용하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쭉 대입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x분의 경계층 두께도 그냥 레이놀즈 수의 함수로 얻어낼 수 있었고, 그죠? 모멘텀 thickness도 모멘텀 thickness x로 나눈 놈, 이놈은 루트 x분의 대략 한 0.73 이 값을 가짐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고, 온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온도는 우리가 이 적분 관계식을 보면 적분해야 되는 저 양을 그냥 통으로 묶어서 요 차이만큼이 어떤 여기 델타 t 2y 플러스 t 요렇게 우리가 즉 서멀 바운드 레이어 여기 델타 h랑 조금 다르게 그냥 사실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h가 뭐 곳곳에 들어가서 좀 헷갈리니까 그냥 뭐 t라고 그냥 여기서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y가 0인 곳에서 온도는 벽면 TW니까 1이 나와야 되고, 그죠? 벨로시티 분포는 y가 0인 곳에서 속도가 0이었고, 온도는 TW가 나와야 되니까 경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가상의 식, 즉 온도의 분포도 그냥 2차 함수의 어떤 모양을 가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열 전달량을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다 대입하면 되죠. 그죠? D가 되고 T-TE 자리에 대입하고 속도 분포는 여기서 우리가 게스한 이 속도 분포를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델타랑 델타 t 두 개의 변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직접 계산하기보다 어떤 제타라는 이 둘의 비율을 나타내는 제타 값으로 식을 표현하면 조금 더 식을 용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직접 수행을 해보면 어떤 결론을 얻냐면 로 CP 캐피털 U에 TW-TE가 되고 델타가 나오고 여기에 6분의 제타 제곱 마이너스 30분의 제타 3승의 미분량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전달량은 정의에 따라서 마이너스 카파 라운드 t 라운드 y 그리고 y가 0인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 위에 우리가 임의로 가정한 이 식을 직접 미분해 가지고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이 값은 계산을 해보면 이 카파 tw 마이너스 te 나누기 제타 델타가 됩니다. 근데 제타 델타는 델타 t와 같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식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적분을 직접 저 미분을 해가면서 변수 분리를 해서 값을 찾으면 되겠죠. 이놈은 0이다. 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저 x분의 델타 관계식에 우리 앞에서 얻은 x분의 델타는 루트 r이 x분의 5.5니까 이 식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그죠? 델타 자리에다가 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식은 어떤 관계식이 됩니까? 제타의 미분함과 제타로 표현되는 어떤 관계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제타를 구할 수 있고 제타를 알면 델타를 곱해서 델타 t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직접 한번 대입을 해서 열심히 해보면 제타 3승 마이너스 5분의 1 제타 4승이 대략 5누분의 4 알파로 표현되는 이 알파는 뭘까요? 열전달량을 나타내는 계수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대략적으로 누분의 알파라는 놈이 결국 프란틀 넘버이기 때문에 이 프란틀 분의 0.8과 같이 값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의 솔루션을 구해보면 대략 여기로부터 제타는 대략 프란틀 넘버의 마이너스 3분의 1식으로 표현되고 이 제타라는 놈은 8분의 8이 아니고 델타분의 델타 t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델타 t 즉 thermal boundary layer thickness, enthalpy boundary layer thickness는 결국 프란틀 넘버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델타가 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똑같이 누셀 넘버의 정의는 카파 tw-te 분의 q 월이 되고 곱하기 x 즉 전체 길이인데 그 길이는 우리가 0부터 x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해질 수 있고 위에서 얻은 이 QW랑 이 관계들을 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대략 0.365
x의 2분의 1승 프란틀 넘버 3분의 1승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요 앞에서 봤다시피 QW라는 놈은 결국 델타 T분의 2 카파 TW 마이너스 TE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결과적으로 요 식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호부터 그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는 로 캐피탈 U CP 분의 1 X분의 카파 누셀 넘버가 되고 1호부터 프란틀 넘버 REX분의 누셀 넘버 뭐 이 과정을 용어에 따라서 정확히 유도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어쨌든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면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는 프란틀 넘버 곱하기 REX분의 누셀 넘버니까 이 둘의 비율을 구해보면 이 개수값 분의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의 비율을 구해보면 우리 앞에서 구했던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를 이용해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누셀 넘버 분의 프란틀 넘버 REX가 될 테고 여기서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는 모멘텀 티크니스 나누기 X랑 똑같기 때문에 그 값으로 스킨 프릭션을 구해보면 루트 REX 분의 0.732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프란틀 넘버 곱하기 앞에서 누셀 넘버가 위에서 0.365 레이놀즈 넘버의 2분의 1승 곱하기 프란틀 넘버의 3분의 1승 분의 여기에 위에 REX가 나오고 루트 REX분의 0.73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을 싹 정리해 보면 대략 2배의 프란틀 넘버 3분의 2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써보면 CH분의 CF 즉 두 프릭션 코에피션트하고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의 비율은 대략 2배의 프란틀 넘버 3분의 2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명히 이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도 X, 즉 각각의 위치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고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도 각 위치마다 다른 값을 가지는데 그 비율은 그 변화의 이 비율은 콘스탄트 값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개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커지는 곳에서 히트 트랜스퍼도 커지고 또 작아지면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도 작아진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레이놀즈 어넬러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레이놀즈 시밀러리티 레이놀즈 상사성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놀즈 시밀러리티는 예를 들어 실험할 때 두 개의 그 레이놀즈 수가 같으면 그 결과값도 똑같다. 풍동 실험을 할 때 예를 들어 항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항력 계수를 구한다. 뭐 이런 걸 할 때 두 개의 레이놀즈 수를 같게 맞춰 놓고 얻어진 항력 계수 값은 실제 문제랑 같은 값을 가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레이놀즈 시밀러리티라는 말을 쓰고 여기서는 레이놀즈 어넬러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어넬러지는 스킨 프릭션하고
히트 트랜스퍼가 본질적으로 두 개가 똑같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우리 앞에서 프란틀 넘버의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알파분의 누, 이 둘의 비율을 우리가 프란틀 넘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hit이 확산되는 정도를 우리가 diffusivity라고 표현하고, 그죠? 열 확산율이 계수라고 부르고, 누는 동점성 계수입니다. 그 둘의 비율이 상수값을 가진다. 근본적으로는 모멘텀이 전달되는 거하고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본질적으로 비율이 다를 뿐 두 개가 근본적으로 유체 입자의 어떤 충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본성은 분자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나 모멘텀이 전달되는 거죠. 그 둘의 비율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풍동 실험을 통해서 어떤 비행체의 표면에 쉬어 스트레스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런 거를 구할 때 실제로 쉬어 스트레스를 직접 측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히트 트랜스퍼는 이 표면에다가 조그만 열선 같은 걸 이렇게 둬가지고 온도가 달라지면 열선의 저항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온도의 변화량을 좀 더 쉽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자체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온도는 우리가 매우 작은 곳에서도 그 변화량을 상대적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를 구해 가지고 프릭션 코에피션트를, 왜냐하면 두 개의 비율이 그저 프란틀 넘버의 함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이 레이놀즈 어넬러지의 원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식은 그저 스킨 프릭션과 히트 트랜스퍼의 비율은 그저 프란틀 넘버의 함수일 뿐 레이놀즈 넘버의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뭐 independence of Reynolds number라고 부릅니다. 즉 레이놀즈 넘버가 뭔지가 이 둘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프란틀 넘버가 결정되면 이 둘의 비율이 결정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원리가 실제로 우리가 마찰 항력을 측정하는 실험의 아주 근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마찰 항력 계수를 열 전달 계수를 측정함으로써 즉 온도의 분포를 측정함으로 변화량을 측정해서 열 전달 계수를 구하고 그 어떤 비율이 이제 경험적인 값들이 있겠죠. 꼭 이게 2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사적인 이 관계식을 통해서 얻은 이 결론에서는 이 그 비율이 2배의 프란틀 넘버의 3분의 2승이다. 뭐 이렇지만 실제 블라지우스 솔루션을 이용해도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 책에 보시면 사인 함수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4차 함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5차 함수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각각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우리가 게스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거의 동일한 형태의 어떤 솔루션을 얻을 수 있고 그 값들은 조금씩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게 레이놀즈 수와 무관하다. 그리고 프란틀 넘버의 함수가 된다. 이런 결론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테그럴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매우 중요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인테그럴 어널리시스를 조금 더 근사적으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모멘텀 티크니스나 항력 계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찾아내는 어떤 근사적인 방법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